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특징적인 부분들은 없었고요. 상한가 간 우정바이오, 이거는 그동안에 많이 빠진 부분들을 올리는 부분. 원래 무상증자 할 때가 이 가격이었거든요. 계속 누르면 세력들이 매집하면서 그냥 올린 부분들이다, 원 주가를 회복하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나쁘고 좋고 이런 부분보다는 세력들이 그동안에 무상증자 이후에 계속 누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8,500원 이상에서 팔고 나와서 그동안에 그냥 계속 지켜봤던 부분인데, 오늘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원 가격을 회복했다. 지금 종목별로 거의 대부분이 이래요. 그러니까 한 2, 3개월 흐르면서 그러다가 일정 부분 박스권 다시 회귀하는 부분들,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하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면 되고, 제가 네이버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터넷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죠. 주민터넷 이 재무제표를 조금 보시면은 이번 분기 실적이에요. 영업이익이 4억 정도 나오고 이번 분기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법인세 비용 차감 손실에서 9억 정도가 손실로 잡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기 순손실이 꽤 많이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잡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4억이 나왔는데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환사채 12 물량은 파생 손실로 잡혀요.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손실 누재자냐 14억으로 잡힌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자기 자본 대비 12.9%. 이거는 뭐냐면 12 물량이 소진이 되면,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 이 전환사채된 물량들 같은 경우는 손실로 잡혀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실적도 일정 부분 괜찮은데도 바로 이 전환 사채 물량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전환사채 10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거와 더불어 좀 더 요런 부분들, 세력들이 보거나 기관과 외국인이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금일과 같은 경우는 5,500원 정도 선까지 내려갔었죠. 다른 AI 종목들 같은 경우 링크 제네시스라든지 로보로보 이런 게 막 오를 때도 일정 부분 박스권을 계속 형성할 거예요. 전환사채가 나올 때까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근데 이 부분에서 오르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음 분기 실적이 또 좋아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박스권은 5,500원에서 6,500원 수준, 이 정도의 박스권을 계속 이룰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국내 포털 사이트를 좀 지켜보고 있죠.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인공지능이 요즘에 음성인식 부분 들어가고 요약봇이라 그래가지고 그러한 부분들 들어가죠. 뉴스에 대한 요약봇, 음성인식. 그러니까 포털이 보면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I 쪽이 집약된 산업 중에 하나예요. 포털 사이트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에는 키보드를 가지고 치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터치가 일반화된 부분에서 그것보다 더 편한 거는 내가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음성 인식이 AI 쪽에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AR 이모지라는 기능이 있죠. 삼성 AR 이모지 기능. 그 인공지능으로 채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문자형 채팅에서 인공지능형 채팅 이러한 부분들로 많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봐요. 아바타형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얼굴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 좀 더 코믹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는, 그러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편하게 내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그게 문자로 전송이 되든가 음성으로 전송이 되든가 이러한 부분들. 음성 채팅 같은 경우는 게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죠. 지금 시장 상황은 좋지도 않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좋아 보이지도 않고 나빠 보이지도 않죠. 그냥 전 세계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부분 약간 좀 맞추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외국인이 그 코스닥을 많이 샀죠. 255 코스닥을 많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얘네들끼리의 이제 카운터 파트너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이 급등을 한 다음에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오버슈팅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면서 슬슬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금일 외국인들이 이렇게 1600억을 수익 실현을 했죠. 그 다음에 기관은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드림텍이 요번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았죠. 안 좋아가지고 계속 드림텍은 박박 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을 30분 정도 보고 거의 뭐 매매는 안 하고 있고 그냥 편안하게 건강이 약간씩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뭐 여기저기 뭐 운동도 조금 재개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크게 베팅을 크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요즘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어요. 좀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박스권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뚫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지켜보면서 코스피가 일정 부분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 선물 기준으로 해서 287 0포인트 정도에서 금일 마무리가 되는데 그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이 일정 부분 코스피를 좀 누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외에 이제 코스닥으로 매겨 쏠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차츰차츰 그동안에 많이 눌렸던 부분들 그런 게 굳이 큰 모멘텀이 아니다라고 해도 눌렸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폭발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SFA 반도체는 양이틀간 10%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이제 신고가 부근 근문을 조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금일은 경협주가 좋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많이 눌렸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 내부적으로 폭발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이 쇼커버링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요. 그리고 AI 쪽을 조금 보고 있긴 한데 주민터넷이 5,500원을 금일 찍은 부분들을 딱 보면서 이거 좀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한눈 파는 사이에 100원이 그냥 올라간 부분들 이런 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나빠 보이지도 않는데 일정 부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싼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금일 시장에 대한 부분들 크게 이야기할 부분은 없어요. 개별주들이 막 20% 가고 저도 개별주들을 조금 봤거든요. 큐캐피탈이라는 종목 이게 보면은 마지막에 밑꼬리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에 한 1분 사이에 그냥 그대로 이게 10%가 빠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죠. 20%도 갔다가 거기서 10%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고점 같은 경우 10% 20% 정도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거기서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종가 베팅이나 그렇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3분 사이에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세력들 농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굳이 개별주 같은 경우는 크게 간다라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보시고 성우 투자하십시오.